네, 안녕하세요. 조근대 변증설에 나오는 조승, 그리고 영국 롱보의 그 활 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몸의 힘을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해결례가 이제 정조 1년 1770년경에 이제 그 체록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정설론 같은 경우는 1872년, 그러니까 사해결례가 시대적으로 앞서죠. 그리고 정설론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풍이 많이 무너졌다, 요즘 뭐 육량공 안 쏜다, 그렇게 한탄하는 거를 봐서는 정조 이후, 그러니까 1812년이나 1872년 그때가 집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소한 정조 때만큼은 사풍을 진작하려고 노력은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사해결례가 육량사법이 아니다, 유협전사법이다, 이것을 증명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이춘기공이, 그러니까 이 미과 시험에 두 번이나 급제하고 초상화도 남긴 당대 조선의 명궁이 육량공을 쏠 때랑 유협전을 쏠 때랑 사법이 달랐다. 그리고 당시 체록한 거는 유협전 사법이었다.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두 개 다 좀 힘들죠. 그래서 사해결례는 육량공 사법도 됐을 거다라고 이제 반대로 귀납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해결례가 육량사법이라면 그러면 지금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 어떤 그러니까 조승이라든가 영국 롱보우처럼 뭐 그런 뭐 몸을 쓰는, 그러니까 팔의 힘이 어느 근력의 제한이 있다면 팔의 힘에 플러스 알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발은 이 아빠 편인점적이라 그러는데, 이게 몸을 일으키는 동작, 그러니까 물동에 이는 동작 자체가 이 배지기 동작하고 연관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 좌의 칼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왼쪽 겨드랑이를 열린 것처럼 하라고 이제 허벽 박사님이 해석을 했고, 저도 이렇게 한번 따라갔고 조영선 명문이 따라갔는데, 이 활여라는 말이 사기에 나오면 위활여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기에 나오는 건데, 한나라 고조 유방의 성격이 활달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골짜기 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굽이굽이 펼치지 않고 골짜기인데 탁 트인 거예요, 직선으로 하늘처럼. 그래서 활탈이란 저 사람 성격 활달할 때 그 활도 이런 같은 활자를 쓰고, 그래서 활여라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활달하고 이게 좀 트인 성격. 그래서 이거를 열린다는 거를 표현했을 때, 이 문을 그러니까 미닫이든 여닫이든 뭐 회전도어든 열린다는 거는 뭔가 벌어진다는 동작이거든요. 여기서 벌어지는 동작은 이 좌액이랑 팔이랑 해서 벌어지는 동작은 뭔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높은 거공은 뭐 이건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화려하라는 거 생겼는데, 이게 활달하다. 그러니까 이 영국 롱보처럼 앞으로 먼저 숙이죠. 등지기. 그 다음에 뒤로 벌리면서 배지기. 우리 활은 등 쪽에 힘을 쓰니까 이 배지기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든 뭐 위에서 내려 끌든 등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배지기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배지기에 상응하는 게 등지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힘을 전제로 이 힘을 쓰면, 그러니까 등지기 배지기 동시에 하면 몸의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사람인 또 좌측하고 우측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깍지 힘이 센 거를 받쳐주려면 이쪽이 당겨줘야 됩니다. 이쪽이 당겨지는 거죠.
이쪽이 너무 줌 쪽이 너무 세다면 이제 깍지 쪽이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우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좌역하려도 이쪽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게 이 고개를 숙이란 말이 있는데 고개만 까딱일 수도 있죠. 이것만 이렇게 들릴 수. 근데 등에 힘을 쓰면 고개가 들려집니다. 이렇게 들려져서 여기에 맞기도 하는데 그렇다 몸 전체를 숙이면 고개도 같이 숙여지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수리를 이렇게 쫙 늘리듯이 하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몸을 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을 피면 이렇게 펴지죠. 그리고 만약에 등이 너무 굽어진 경우는 앞에 힘을 쓰면 다시 펴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숙여진 사람은 이쪽 힘을 쓰면 펴지는 거고, 이렇게 숙여진 사람은 이쪽 힘을 쓰면 펴지는 거죠. 그래서 몸이 꼿꼿하고 위로 쫙 이렇게 발산하는 듯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이결에서 그렇게 그 네 가지 발, 몸, 그다음에 여기 턱, 그다음에 정수리 설명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6군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자세, 동작이랑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이 배지기 동작이 과하게 되면 이게 이쪽을 펴주고 이쪽을 펴주면 이런 동작이 됩니다. 그거를 잡아주려면 다시 이렇게 숙여지는, 이렇게 업어치는 동작이죠. 업어치는 동작이 됩니다. 이거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을 타니까 다리에 앞에 힘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다리 발끝에 힘이 들어가고 약간 조여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조여주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요 단전 쪽, 그러니까 요 앞을 중심으로 배지기가 이루어지죠. 뭔가를 여기다 걸치고 뒤로 제낀다는 느낌. 그런 전제 상태에서 다시 요 명문혈 쪽에서 뭔가를 대고 앞으로 제낀다는 듯이 힘을 씁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뭔가 뒤로 제낀다는 느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명문혈을 앞으로 해서 해준다는 느낌. 여기서 왼쪽 오른쪽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롱보 같은 경우는 이 등지기가 들어오고 배지기 동작, 그러니까 두 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을 나눠 쓰는 거예요. 우리 고영의 그 무경사학 정족 지미지 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있죠. 이렇게 이것도 자벌레 사법이라는데 이거 등의 힘을 쓰는 거죠.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등지기 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해결에도 보면 충분히 큰 힘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임양공 사법이라고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역하려도 그렇고, 정수리를 이렇게 신발 쭉 펴준다는 것도 그렇고, 뭐 호흡법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몸의 힘이 근육을 다 쓰면 전체적으로 이게 힘 당겨주기 때문에 몸은 쫙 펴지지만 힘은 아래로 쏠리죠. 그러면 숨도 아래로 들어가고, 그래서 팔힘에 몸의 힘을 더 쓰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그리고 몸에 부담 없이 팔을 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자기 연습량이 더해지면 정확성, 그 다음에 안정성도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역하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